흐느흐느하고 섬세한 거 할 때는 그럴 때가 좋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딱딱한 붓으로 합쳐가면서 흡수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배경인데 더 멀리 있게 하는 방법에서는 흡수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물을 가지고 계속 비벼가면서 종이에다가 적시는 방법. 그러면은 색칠을 하면서도 적당히 멀리 있다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지금 여기에 녹색이 섞여 있었는데 주황을 쓰려면 싹 닦고 해야 되겠죠? 그냥 했어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꼭 사진하고 달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연하게 또 멋있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림 안에서 꼭 색감들이 완벽하게 있지 않아도 돼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나중에 이건 또 보내드릴게요. 지금 산이 있는데 산을 무시하고 이거 지금 알프스구나. 하늘만 하고 있었어. 알프스구나. 그치 언니. 가보신 분들은 이게 또 감흥이 아니, 다르죠. 차도 이게 올드카야. 맞아요. 완전히. 검색을 올드카 해가지고 선생님들 연습한 산이 한 산이 아니라 연습한 게 있어서 그거에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거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하늘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산을 알프스 산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설경을 지금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물로 빼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산을 어떻게 했어요? 꾹 눌렀어요. 꾹 눌러서 저 모양을, 그러니까 싹 칠하는 방법이 있고 꾹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다 형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산이 있다. 네. 그리고 앞에 주제가 또렷해야 되니까 뒤를 너무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계열만 제가 칠하고 있는 거고, 붓을 왔다 갔다도 했어요. 그리고 멀리 사선으로 했고 세워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 구름이 아니네 라는 게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적셔 있으니까 너무 진하진 않아도 흡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할 거예요. 좀 보이게 진해 보이는데 좀 있으면 또 말라면서 흐려져요.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흘렸어요. 흘리듯이 붓을 조금 뉘어서 하면서 세워서 하면서 가져가면서, 어려운데 자꾸 되게 선생님들한테는 보여드리는 게 저한테는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즉석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 감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조금 말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 산의 형태를 조금만, 이따가 해버리면 다 번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요럴 때 조금씩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뒤에 있는 거 조금 더 형태를 남기고 싶다 하면 살짝 형태만 조금만 남겨주면 되는 거고, 그 진짜 조금이 어려워요 사실은. 진정한 예술이다. 그리고 이 우리 하얀 백지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몇 분 걸리지도 않았는데 했다는 건 수채화만이 또 가능한 것들이고, 그래서 밀고 당기고 색채 입히고 번지게 하고, 그 순간순간에 또 한편으로는 성격 급할 때는 이런 수채화가 잘 맞아요. 바로바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워. 산이 저 멀리 있고 또 앞에 있고, 여기 이제 이거보단 좀 뒤에 있고 여기 더 앞에 있고, 그런 차이들을 지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더 앞에 있으니까 조금 더 앞에 있게 또 자세하게 한 거고, 얘는 더 있으니까 얘도 조금 더, 한 번에 하면 그냥 평면이 되는데 젖어 있을 때 추가하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걸 자꾸 하고 해내고 있고, 몇 달 사이에 또 그림들이 달라졌죠. 제일 좋은 건 우리 선생님들이 속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조금 빨라졌다는 거. 속도를 빨리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성취감을 금방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거고, 산보다 자동차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를 피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배경을 먼저 한 거예요. 주제가 아닌 건 다 배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배경이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배경만 있으면, 풍경만 있으면. 근데 얘는 물체가 또렷하게 있으니까 주제가 자동차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꽃들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먼저 해주면 여기가 살짝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 먼저 할 거예요. 꽃 먼저 하는데 뒤 배경에다가 살짝 물을 칠하고 있어요.
산과 경계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멀리 있는 풀들처럼 또 있기도 하고 강인지 뭔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물로 인해서 변화를 주고 경계성이 조금 모호하게 하는 게 더 멀리 있는 효과가 나겠죠. 앞에 있는 거는 형태가 또렷한 게 좋고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게. 흐릿하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차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맞아. 쓰임새 좋아요. 선생님들이 하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궁금증도 더 많아져요. 많이 하고 있으면 그만큼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번지게 멀리 있는 꽃과 여기도 경계선, 꽃밭인가 봐요. 네, 꽃밭으로 하고 있는데 색상을 채도를 낮췄어요. 채도를 낮췄다는 것은 화사하지 않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색깔을 입혔는데 저 뒤에 나무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나무를 막 풀진 않고 지금 물감만 찍었어요. 그러면 꾹꾹 하면 멀리 있는 나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해 보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나중에 이제 마른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때 적절한 때를 알았을 때 나중에 보기 좋아지는 거죠. 자, 밑에다가 물을 또 칠하고 있어요. 물도 칠하고 종이가 흡수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공간을 주는 거예요. 아까 한 거보다 조금 더 선명도가 좋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를 조금 남기면 번짐을 조금 유지하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림에서는, 사진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림 안에다가 수채화의 물맛도 주고 변화를 주면서 조금 더 환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중간 톤이고 여기는 맨 앞에 있는 거라서 설명이 조금 더 되어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단계를 변화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하면서 그냥 섞여주는 자연스러움을 위한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변화. 그림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제가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물감을 더 칠할 것인가, 색채를 변화를 줄 것인가, 그런 다양성에서 변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채도를 낮췄어요 라고 했죠. 얘네들은 그러면 선명한 게 좋아요. 그러면은 선명하다는 것은 물감을 원색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선명한 거예요. 선명하면서 또렷하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채도가 높다. 채도가 높다는 거는 선명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것은 막 번짐으로 되는 것보다 조금 형태를 또렷하진 않아도 그래도 여기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너무 다 똑똑똑똑하면 개수를 세워질 수 있어서 또 그게 인위적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는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제가 지금 또 물을 하고 있죠. 갑자기 여기에다가 잎사귀 있으니까 잎사귀 해줘야지 하면 녹색하고 빨강하고 구별이 되니까 또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포인트가 되죠. 한번 색감을 칠하고 나서 그것을 풀어주는 색상을 조금 더 넣어주기.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잎사귀 녹색하면 대비되는 색이 너무 강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 중간 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색상을 너무 진한 것보다 밝은 색을 먼저 또 넣어주고, 그리고 살며시 없어지게끔 뒤로 갈수록 그 흐려지게 하는 부분도 있고 생략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사인할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림 안에서 사인도 그림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꽃을 하면서 줄기니까 약간 선도 쓰고 선도 쓰고 색감도 넣고. 자, 처음에 지금 초벌처럼 흐린 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진한 거 할 때는 물감량이 많고 색채 자체도 조금 더 진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막 젖어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 빈틈을 찾아서, 그래야지 선도 남고 색채도 입히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여기 했으니까 여기다 하지 뭐 그냥 번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뿌연해질 수 있는 가망성이고 얼룩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칠했으면 살짝씩 맞닿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번짐이 자연스러워지니까. 근데 물이 많은 곳에다 하면 효과가 덜하다. 요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번짐이거든요. 이게 번졌어 어떻게가 아니라 요거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쁜 번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기의 차이가 있으면 얼룩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하시면서 얼룩과 번짐의 차이는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의도했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왔느냐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좀 찐득한 색을 섞었어요. 물감을 섞을 때도 느낌이 다르죠. 이럴 때는 갑자기 이런 데도 밝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저와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제 특징인데, 이렇게 선도 쓰고 그림에다가 선을 많이 안 써요, 수채화 하시는 분들이. 근데 선을 제가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그럴 때 점도 많이 쓰죠. 점이라는 거는 어두운 부분, 여기 어두우니까 여기, 또 이런데 어두우니까 여기,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 쏙 들어갔으니까 여기, 갑자기 밝은 데다 찍으면 그냥 점이 되는 거야. 의미가 없는 점.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기 꺾어져 있고 여기가 어두우면 좋겠다. 이제 그 부분에다 했을 때는 그림의 힘도 되고 그림의 정돈이 되는 그림도 되고 의미가 있는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밝은 데다 쿡 하면은 어색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아요. 그게 물맛도 되고 이게 수채화 전용지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채색하는 거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창문 속이 파래요. 파란데 창문 속을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속에서도 또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 경계를 주는데, 이 포인트 되는 건 나중에 하얀 펜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색을 살짝 섞으면서 더 쑥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림 안에다가 변화도 되고 여기 있는 색이 여기 올라갔네, 이거는 여기 있는 색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어우러지죠. 근데 사진에는 전혀 없어요. 파래요. 이런 거를 통일감 주기 위한 색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원하는 색을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하고 엄청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구멍이 난 것처럼 쏙 들어가 있는 색깔이 진하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것처럼 진하게 해야지 해버리면 단순해져요. 그림은 풍부한 색이 좋아서 저렇게 진하게 쏙 들어가 있다 해도 다른 색을 살짝 넣어주면서 그림에다가 공간을 넣어주면 풍부한 그 색채도 좋고 그 안에 더 오히려 쏙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림과 사진의 차이예요. 그림과 사진의 차이는 할수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선생님이 쏙 들어갔다고 그래서 더 진하긴 하지 말랬어, 요렇게만 하셔도 돼요. 자, 지금 한번 색깔을 녹색도 넣었고 붉은 계열도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조금만 위에다 살짝만 해줘도 그냥 어두운 공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화사해질 거니까 이렇게 이제 경계를 조금 또렷하게 하고 싶을 때는 살짝 만들어 가면서, 이런 건 이제 또렷해지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재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쏙 들어갔어. 그냥 검은색이야.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를 아주 그냥 검은색으로 싹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어두운 흐름이니까 같이 해준 거고 바퀴는 따로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색채를 다른 색으로 먼저 만들어줬고, 뭐 붉은 계열이 아니라 푸른 계열도 상관없고, 자, 지금 찐득하게 물감을 살짝 묻혔는데 위쪽만 이렇게 강조해주면 그냥 들어가는 효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으로 바꾸는 과정.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살짝 다른 걸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부분이거나 바로 꺾어지는 그 윗부분, 그것만 살짝 어둡게, 그리고 바퀴가 속에 있지만 이따가 한 번 더 색칠해도 되는 거고 그냥 쑥 들어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닦아내고 물이 뚝 떨어졌을 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자, 그리고 꽃이 알록달록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해서, 지금도 괜찮은데 추가해서 사이에다가 조금 작은 것들을 처음에 했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라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이럴 때는 정밀한 느낌처럼 묘사처럼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같이 번져가도 이쁜 거고,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면 경계를 또렷하게 하셔도 되는 거고, 이럴 때 이제 번짐과 어우러지면서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싶으실 때는 어느 정도 번져도 괜찮다. 나한테 계속 괜찮다라는 걸 줬을 때 그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밝은 톤, 중간 톤, 좀 진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더 진한 거를 쏙 들어가게 아까 녹색깔 한 것처럼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부분을 잡아가면서, 그리고 물감을 제가 살짝 찍으면서 흔들죠. 물감 잘 묻혀져라 하는 거예요. 그냥 뚝 해버리면 이게 옅어져요. 그래서 물감을 꾹 흔들면서 눌러주면 색감을 종이 위에 얹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붓을 하나를 쓰면서도 눌렀다가 폈다가 번졌다가 선을 걷다가 다양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이따 해놓겠습니다.